안녕하십니까. 오늘 레아 시승기는 소렌토 하이브리드를 타보겠습니다. 제가 이전에 소렌토 디젤 모델은 탔던 적이 있고요. 그때 이제 이 패밀리카로서의 소렌토가 상품성이 뛰어나다 이런 평가를 했던 적이 있는데, 사실 하이브리드도 또 나름의 어떤 좋은 상품성을 갖고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어떤 점이 좋고, 그리고 또 연비가 얼마큼 나오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렌토 하이브리드는 외관으로 봤을 때는 구분되는 지점이 많지는 않습니다. 가장 도드라지는 부분은 타이어 사이즈가 다릅니다. 지금 보면은 235에 55R19로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타이어의 폭은 좁고, 요 위에 요 직경을 좀 더 크게 만들어 놨죠. 이런 것이 승차감에 영향을 좀 미치는 것 같습니다. 뒷바퀴도 사이즈가 같고요. 외관에서 하이브리드를 구분할 수 있는 지점은 여기에 이제 에코 하이브리드라고 적혀 있죠. 소렌토는 이 소렌토가 써 있는 글자 밑에 트렁크를 여는 버튼이 있어서 이게 좀 위치가 낮게 느껴지는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현재 시승차는 요 가운데 터널이 뚫려 있죠. 이건 6인승 옵션입니다. 6인승 옵션이 7인승 옵션보다 약간 비싸죠. 2열과 3열 시트의 절반을 지금 펴놓은 상태고, 이걸 접으면 트렁크 공간이 좀 넓어지는데, 현재 3열의 절반을 눕힌 상태에서 강아지용 유모차와 촬영 장비가 들어가고도 공간이 많이 남습니다. 실용도 측면에서는 아주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부터 소렌토 하이브리드의 주행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와 그제 합쳐서 466.2km를 탔고, 연비는 13.3km, 리터당 13.3km, 주행 시간은 8시간 정도 탔고요. 그러고 요 이틀 타기에 앞서서 3일 전에도 한 100km 정도 탔기 때문에 지금 남은 주행거리가 그래도 한 200km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행거리를 표시한 거는 상당히 좀 정직한 편이라고 할 수가 있고, 지금 공인 연비가 이제 13.2이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더 잘 나오고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현재는 이제 이 공조기 소리만 들리고, 차 내에 이제 소음이나 진동은 상당히 이제 자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시동을 걸면은 이제 전기 모터만 돌아가기 때문에 이제 시동이 걸린 것조차도 좀 모를 때가 있죠. 근데 요게 계속 두면은 이제 방전이 돼서 그러는지 이제 중간에 한번 시동을 이렇게 가솔린 엔진 시동을 좀 걸어주는 시간이 있습니다. 자, 지금 그래서 이제 계기판은 기본적으로는 이제 이 에코와 스포츠, 스마트 세 가지의 이 드라이브 모드 중에서 이제 시동을 걸면은 에코 모드로 시작이 되고, 현재는 EV 표시가 떠 있는 거는 이제 배터리로 주행을 한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이제 가속 페달을 조금 이제 밟아주면은 이 파워 모드로 좀 넘어갑니다. 이때 이제 가솔린 엔진과 전기 모터를 결합해 준다는 뜻이죠. 초반에 이렇게 살살 EV 모드로 달려보면은 일반적인 전기차처럼 거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전기 모터 돌아가는 고주파 소리만 들리고, 다른 소리는 이제 소리는 상당히 자제가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인 전기차처럼. 지금 연속으로 이제 과속 방지턱이 있는 데를 넘고 있는데, 생각보다는 이제 잘 넘어갑니다. 특히 이제 국산 현대기아의 하이브리드 차량을 타보면은 일반적인 내연기관 차보다는 조금 이제 하체의 느낌이 조금 단단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승차감, 이제 며칠 타본 결론으로는 승차감이 좀 좋은 편이에요. 그래서 이 승차감은 이제 아무래도 좀 타이어의 영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 차량을 이제 보여드릴 때 말씀을 드렸듯이 이제 235에 55R19 규격의 타이어가 장착이 되어 있죠. 요게 이제 디젤이라든지 가솔린 모델을 선택하게 되면은 타이어 폭은 조금 더 넓어지고, 이제 직경은 좀 더 가늘어지죠. 그래서 아무래도 조금 이제 승차감이 조금 더 내연기관 차에 비해서는 조금 더 부드럽게 맞춰져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소렌토 하이브리드를 타기에 앞서서
한 몇 개월 전에 작년이죠. 작년에 이제 소렌토 디젤 2.2리터 디젤 모델을 시승을 했었는데 그때의 어떤 그 시승했을 때의 느낌보다는 조금 더 좀 부드러워진 승차감을 느껴지게 합니다. 자, 타이어 규격이 이제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이 소렌토 하이브리드는 결론적으로는 연비가 공인 연비로 측정된 것보다는 연비가 좋습니다. 지금 시승하고 있는 모델은 이 하이브리드 모델 중에서도 이제 가장 큰 구경이 가장 큰 19인치 타이어를 장착을 했고 또 4륜구동이죠. 그러니까 하이브리드 모델 중에서는 연비가 가장 안 좋은 모델에 해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인 연비보다는 좋은 지금 그 연비를 보여주고 있고요. 공인 연비는 13.2km인데 지금 13.3을 이제 기록했기 때문에 거의 비슷하다고도 볼 수 있는데 제가 이런저런 테스트를 위해서 이제 좀 과격한 드라이빙을 많이 했습니다. 그거를 감안하면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좀 많이 밟고 쏘고 다녀도 공인 연비 이상은 보여준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은 이제 만약에 드라이브 모드 자체를 에코 모드에 계속 놓고 주행을 하시면은 공인 연비보다는 훨씬 더 잘 나온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가솔린 2.5리터 가솔린 터보 엔진을 장착한 모델이 이제 있죠. 그리고 가장 출력이 좋죠. 그리고 2.2리터 디젤이 있고 지금 현재 타고 있는 거는 1.6리터 4기통 가솔린 터보 엔진에 전기 모터를 결합한 하이브리드 모델입니다. 하이브리드 모델과 내연기관의 차이는 이제 이 바퀴를 17인치와 19인치 중에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내연기관 차는 18인치와 20인치 중에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지금 시승하고 있는 차는 이제 230마력의 토크가 이제 36 정도가 되죠. 1.6리터 이제 인라인 4기통 터보 엔진을 장착을 하고 있고 가솔린 엔진 자체의 출력은 180마력의 27토크입니다. 여기에 이제 이 45kW의 마력을 내는 전기 모터가 이제 결합이 되어 있죠. 요게 이제 45kW면은 이제 마력으로 환산했을 때는 이제 50마력이 좀 넘는데 요거를 이제 합산했을 때 180마력의 가솔린 엔진과 합산했을 때 합산 마력 기준으로 했을 때는 합산이 이제 단순히 더한 만큼 이제 나오는 거는 아니고 이제 이 더해서 약간 손실이 있죠. 그러니까 그런 걸 감안하면은 이제 230마력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좀 정정을 할게. 엔진만의 출력은 180마력의 27토크고요. 그리고 이제 이 결합된 합산 마력 기준으로 합산된 출력이 230마력의 36토크입니다. 전기 모터가 이제 45kW를 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50마력 정도를 추가해 주는 거고 토크로도 한 10kg 포스미터가 안 되는 정도의 토크를 더해 주는데 요게 이제 배터리 용량 기준으로 했을 때는 한 1.5kWh 정도의 크기의 용량의 이제 배터리가 들어가죠. 이번에 이제 순수 전기차를 이제 기아가 내놓은 거를 보면은 지금 이제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게 이제 사전 계약 EV6가 80kWh 물론 이제 아주 그 고성능 GT 버전에 이제 국한된 얘기인데 80kWh 롱레인지 기준이 80kWh고요. 그리고 이제 고성능 GT와 이제 그 일반 모델을 나누는 거는 이제 듀얼 모터냐 아니냐의 차이죠. 어쨌든 배터리 용량으로는 이제 80kWh 정도가 혹은 뭐 이제 70kWh에서 80kWh 정도 사이가 배터리 용량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순수 전기차에 그것과 비교했을 때는 뭐 50분의 1 정도의 어떤 그 용량밖에 안 되지만은 출력은 사실은 그거보다 50분의 1보다 넘어서죠. 50마력이면 10분의 1이 더 되는 출력이기 때문에 배터리만 기준으로 했을 때는 사실은 하이브리드가 효율성은 더 좋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이 소렌토는 이제 본격적인 현대차 기아가 이제 전동화 작업을 이제 하고 있죠. 본격적인 전기차 생산으로 넘어가기에 앞서서 이 징검다리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지금 수입차들은 이제 마일드 하이브리드라는 거를 이제 들여와서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현대 기아차도 마일드 하이브리드를 했었는데 그 생각만큼의 어떤 그 효율을 보여주지 못하는 측면이 있죠. 마일드 하이브리드와 일반적인 하이브리드 이 두 가지를 비교를 해보면 일단은 배터리 용량에서 차이가 있고 전기 모터도 한 5배 정도는 하이브리드가 더 세죠. 그러니까 하이브리드는 어쨌든 그래도 EV 모드를 통해서 내연기관을 사용하지 않고
이제 달릴 수 있는 이제 거리와 속도 이런 것들의 폭이 다릅니다. 반면에 이제 마일드 하이브리드는 이제 전기 모터로만은 달릴 수가 없고 엔진의 이제 출력을 출발할 때 시동 걸 때 이럴 때 조금씩 더해주는 방식이죠. 그러니까 가장 보수적인 게 마일드 하이브리드고 그거보다는 조금 더 이제 전동화가 되어 있는 게 지금 타고 있는 하이브리드라고 할 수가 있고 그거보다 이제 더 배터리의 크기를 키우고 이제 훨씬 더 적극적으로 쓰게 되면 이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되겠죠. 그러니까 순수 전기차로 가기에 앞서서 단계가 있는 겁니다. 4단계가 있는 거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하고 하이브리드 차이를 보면은 이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이 전기를 집어넣는 충전 이제 그 포트가 존재를 하고 그리고 드라이브 모드 중에 이제 EV 모드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차로만 뭐 예를 들어서 요즘 나오는 차들을 보면은 이제 뭐 전기차로 이제 3-40km 정도는 가고 그리고 속도도 100km 이상 낼 수 있고 이런 이제 성능들을 갖추고 있고 하이브리드는 그 정도는 안 되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RPM을 쓰면은 바로 가솔린 엔진이 개입을 하는 방식입니다. 소렌토가 이제 하이브리드 모델을 내면서 사실은 이런저런 그 에피소드들이 많았죠. 대표적인 게 이 저공해차 인증을 지금 받은 상태인데 이 친환경차와 관련된 혜택과 관련해서 이제 이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친환경차 이 저공해차 혜택은 이제 세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보조금을 주는 방식이 가장 적극적이고 이제 순수 전기차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에는 보조금이 들어가고 그리고 지금처럼 하이브리드는 이제 이 보조금 혜택은 없고 대신 세제 혜택이 있죠. 그리고 이제 이 저공해차 인증은 이거는 꼭 전기차가 아니더라도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측정해서 이제 일반적인 내연 기관차에도 줍니다. 그런데 이제 소렌토 같은 경우에는 1.6리터 가솔린 엔진의 배기량이지만은 차 급으로는 중형차죠. 그러니까 이게 이 배기량을 기준으로 이제 이 혜택을 주는 것과 차의 크기를 통해서 주는 것 사이에 혼돈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중형차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받을 걸로 기대를 했는데 1600cc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연비 기준을 못 채웠던 거죠. 그래서 요게 지금 이제 바뀌었습니다. 기준이 바뀌어가지고 이제 이 배기량 더하기 차의 이제 크기를 보죠. 그래서 이제 차의 이제 전고와 전폭 이런 것들을 봐서 그 기준이 중형차에 해당한다 그러면은 중형차에 해당하는 연비, 그러니까 연비가 조금 더 안 좋다고 하더라도 줍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소렌토가 이제 공인 연비로 측정된 뭐 리터당 13에서 15 사이에 그 기계 그 정도의 연비가 이제 중형차에 이제 세제 혜택을 주는 범위 속으로는 들어갔습니다. 요거는 사실은 조금 양면적인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차에 대한 뭐 오늘도 이제 기사가 나왔었는데 차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할 때 이제 배기량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어떤 좀 이렇게 맹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이제 전동화로 가기에 앞서서 이제 이 환경에 대한 규제 때문에 차량에 대해서는 이 다운사이징이 추세가 됐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예전에 이제 중형차들이 이제 6기통, 뭐 8기통 이제 준대형으로 가면서 배기량이 높았던 것과 비교해서 요즘은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벤츠의 E클래스라고 하더라도 4기통 엔진을 장착을 하고 나오죠. 그러니까 2000cc인데 이제 터보차저로 출력을 키우는 방식이기 때문에 분명 이제 고급차로 들어가고 프리미엄 차고 뭐 6천만 원이 넘어가는 이제 차량이지만은 세그먼트로는 중형이죠. 그러다 보면은 이제 같은 2000cc인 소나타 뭐 3천만 원 이하인 소나타하고 자동차세를 내는 거는 같게 낸다는 맹점이 있었죠.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는 지금 이제 소렌토가 1.6리터 가솔린 엔진을 장착한 명백한 다운 사이징임에도 불구하고 혜택을 누릴 수가 없다는 것은 잘못된 지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배기량을 기준으로 이제 세금을 내는 측면에서는 자동차세 같은 경우에는 또 적게 내는 측면이 있었죠. 그런 부분에서는 좀 손해를 볼 걸로 예상이 됩니다. 어쨌든 이제 7월부터 법 개정이 돼서 7월부터는 세제 혜택을 받을 수가 있고 그래서 한 150만 원 가량이 된다고 합니다. 지금도 이제 이 가다서다를 반복하고 있는 이제 시내 구간에서 운전을 하고 있는데 시내 구간에서의 편의성은 확실히 디젤차보다는 이 하이브리드 차가 더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디젤차를 탔을 때의 어떤 승차감하고 비교를 하면은 기본적으로 훨씬 더 정숙하죠.
그리고 제가 소렌토 디젤 차량을 탔을 때의 느낌은 좀 브레이크가 많이 밀린다는 느낌을 좀 받았었는데, 지금 이제 이 소렌토 같은 경우에는 회생제동 기능이 있습니다. 회생제동 기능은 브레이크를 밟을 때 전기를 충전하는데, 이게 이제 밟지 않더라도 이 탄력 관성으로 주행할 때, 그러니까는 엑셀레이터를 밟고 가다가 발을 띄었을 때도 충전을 합니다. 그게 이제 이 계기판에도 표시가 되는데, 이 메인 이 인포테인먼트 메인 화면에 하이브리드 코너가 가장 앞에 있습니다. 여기로 들어오게 되면은 요 그림이 이제 에너지 흐름도를 보여주는데, 연비 정보가 좌측에 있고요. 연비는 지금 리터당 13.4를 기록을 했다, 지금까지. 그리고 평균 연비죠. 그리고 이제 전기 모터의 사용량은 0.9kW다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고, 이 전륜구동 기반의 이제 전기차인데, 배터리는 이제 차량의 저 트렁크 뒷부분에 있죠. 여기서 이제 배터리를 전기 모터 쪽으로 보내서 바퀴를 굴리는지, 아니면 이 엔진을 통해서 결합을 해서 굴리는지, 아니면 회생 제동을 통해서 이쪽으로 전기를 보내는지, 이 흐름을 보여줍니다. 이게 아무래도 이제 브레이크 담력에서 좀 브레이크 제동이 좀 이렇게 더 쉽게 걸리는 느낌을 받아갖고, 오히려 이제 브레이킹을 할 때는 그러니까 이게 탄력으로 쭉 주행을 할 때는 약간의 어떤 제동감이 있지만은,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제동을 브레이크를 페달을 밟을 때는 디젤 차를 탔을 때의 브레이크보다는 좀 더 이렇게 잘 밟히는 어떤 그런 느낌. 그래서 이 운전하면서 시내 구간 같이, 특히 이제 가다 서다를 반복해야 되는 구간에서는 조금 더 이제 덜 스트레스를 받고 달릴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행 감각이 지금 이제 이 디젤과 하이브리드를 많이 비교를 하게 되는데, 결국 디젤 차의 연비가 사실은 더 지금 더 좋다고 할 수가 있겠죠, 하이브리드보다는. 그리고 이제 유류비가 더 싸기 때문에 효율성 면에서는 디젤이 더 좋다고도 할 수 있는데, 이제 그래서 비교의 지점들이 이제 자동차의 거동, 아무래도 이제 배터리가 들어가고 무게가 늘어나다 보니까 그런 거동과 또 연비 측면에서 디젤과 하이브리드를 놓고 고민하는 지점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2.5리터 가솔린이 사실은 이제 성능 차량으로서 성능은 가장 좋을 것 같고요. 출력이 좋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이 뭐 세금이라든지 자동차 가격, 세금, 연비 모든 측면에서 다 불리하죠. 그러니까 차를 답답함 없이 타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무조건 가솔린이 낫고, 그게 아니고 이제 이 효율성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먼 거리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장거리 1년에 이제 주행 거리가 3만 킬로가 넘어가는 장거리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디젤 차가 맞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처럼 이제 도심에서 이제 주로 많이 타셔야 되는 분들한테는 하이브리드가 더 특화가 돼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소렌토 하이브리드를 살펴봤습니다. 높은 효율을 보여주면서도 패밀리 SUV로서의 어떤 그런 기능을 갖추고 있고, 또 가솔린 모델 못지않은 그런 또 주행 감각도 갖고 있기 때문에 높은 판매율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소렌토 하이브리드의 어떤 그 장점과 매력, 이런 것들, 단점도 좀 알아봤죠. 이런 것들을 살펴본 시간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시승은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